안보만큼이나 위협적인 부분은 또 있습니다. 135km의 넓이를 두고 있는 대만 해협. 이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이 단순하게 양자 문제나 아세안만의 문제일 수가 없는 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수송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중동 원유의 80%가 남중국해를 거쳐서 대만 해협을 거쳐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공해의 개념이 훨씬 강한 거죠. 우리나라 전체 해상 물류 가운데 타이완 해협 주변을 통과하는 물량은 전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석탄, 석유, 가스 또는 뭐 금속, 비금속 광물 아니면은 뭐 철강 등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원이라든가 그 제품들만 한정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하루에 뭐 4,400억 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주요 자원이라든가 제품이 한정한 것이고 이것을 더 많은 제품, 자원에 더 확대를 하고 또 항공교통로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만약에 경제적 손실을 계산을 한다면 더 엄청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중국의 의도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시사기획 창은 최근 중국의 군사훈련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중국군과 타이완 국방부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중국 군용기의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거의 2배씩 증가했습니다. 출격한 중국 군용기엔 전투기는 물론 핵능력을 갖춘 훙-6 폭격기도 포함됐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된 중국 군용기는 420여 대, 군함은 180척에 달합니다. 특히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의 미국 방문 직후 진행한 지난 4월 훈련이 정점이었습니다. 닷새 동안의 타이완 포위 훈련에 처음으로 중국 항공모함 상둥함이 동부 해역으로 전개하면서 말 그대로 해역 공세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대만섬을 둘러싼 6개의 거점을 딱 찍게 되면은 일반 상선들이나 이러한 것들은 지나가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위험 때문에. 그럼 결국은 그것은 일종의 훈련이지만 대만 침공 훈련이지만 대만 봉쇄 훈련이기도 하고 따라서 일단 유사시에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고자 한다면 그보다 더 밀착된 봉쇄를 실시할 수가 있죠. 태평양을 놓고 치열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안보와 경제를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변수들이 얽혀 있습니다.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Taiwan manufactures 70% of the world's semiconductors, 90% of the world's most advanced semiconductors. So when you think about no semiconductors being produced in Taiwan during a conflict or being shipped around the world during an invasion or a blockade, we're talking not just about chip shortages and things like missiles and weapons, but you won't be able to buy a washing machine, a microwave, an iPhone, a car. We're talking about trillions of dollars of global GDP being eliminated, and that wouldn't affect just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aiwan. It would affect every advanced economy in the world, from Germany to France to South Korea to Japan. 타이완은 이 불안 요소를 생존 전략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만이 어떻게 보면 미중 갈등 속에서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우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만의 이제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니까 미국으로 하여금 대만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서 이제 자신들은 이제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완과 인접한 일본은 영토 침해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で台湾が取られると、資源が危ないだけでなくて、台湾中華民国がもともと尖閣の領土宣言をした尖閣の領有を宣言したのであって、その延長上で北京が尖閣を自分たちのものだと言い出したという経緯もあって、台湾が北京の手に落ちればより近くにある尖閣っていうのはより直接的な脅威にさらされます。 미국과 중국, 타이완, 일본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생존 전략 수립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미국의 갈등 격화는 우리에게도 불안 요인이 될 게 분명합니다.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도 상대해야 하기에 더욱 고민이 깊습니다. 무엇보다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되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지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중이 이제 앞으로는 평화 모드로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나이브한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은 앞으로 30년 최소 갈 경쟁입니다. 두 나라 모두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없는 체제 간의 대결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위기감이라는 건 과거 소비에트와의 냉전, 그리고 미국을 추월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일본에 대한 두려움, 이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위기감입니다. 저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도 중국을 완전히 골절상을 낼 수가 없습니다. 파국적 시그널이 더 강해지면 왕자의 게임에 나오듯이 겨울이 오고 있다, 우리 협력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가 이거를 수없이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잠시 해빙기 혹은 잠시 갈등기만 보고서 과장된 비관주의, 과장된 낙관주의에 빠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긴 호흡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 되고요. 긴 호흡 속에서 지혜롭게 이걸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